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앞부분에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자 그러면서 인사 문제도 같이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사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는데요. 유튜브 댓글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 샵 2315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와 주십시오. 일본에서도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비즈니스 스타 쓰시는 분 일본 사는 애청자입니다. 오늘 일본은 휴일이라 아침부터 시사 1번지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본이 왜 휴일이죠? 왜 휴일이죠? 아는 분 없어요? 거기 공휴일인가 보죠. 뭐. 국제적 감각이 이렇게들 떨어지시고 죄송합니다.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박진 가서 휴일인가? 일본 휴일이라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아베 전 총리를 국장으로 이제 또 9월 달에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장례식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국장을 또 9월 달에 또 하는 것. 우리는 만약에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 번만에 하진데 한 번만에 딱 하는데 가족 단위하고 이미 장례를 치르고 또 다시 국장으로 이렇게 하는가 봐요. 예, 그건 왜 그래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 뭐 좀 약간 아베 영웅화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아니, 아니, 이런 그쪽 풍습이 절차 그렇다는 풍습이 거예요. 그렇다는 이런 건가요? 풍습이 그렇대요. 가족으로 저 예. 장례를 치르고 또 예. 다시 하는 네. 거죠. 아이고 좀 일본 공부 좀 합시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에 뭐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장제원 의원이 오늘 또 이제 다시 해명을 했는데 먼저 순서대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한 사람을 추천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강릉의 선거관리위원회 예. 아들이다. 그리고 그 선거관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때 그 대선 당시에 후원금도 1,000만 원인가? 네. 뭐 이렇게 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아들이 대통령실의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이것은 문제 없느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가 추천했다. 나중에 보니 이제 표현 그대로입니다. 장제원이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더라. 그래서 내가 막 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난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어줬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고.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신성모님 원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시원시원하게 합니까?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뭐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순진한 건지 누가 순진한 건지 순수한 건지 뭐 잘 모르는 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오해는 좀 없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선관위원 하면 저도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할 때 보면 이게 선관위원이라는 게 지고지순 완전한 뭐 무당파 한다기보다는 지역 유지가 하는 거예요. 왜? 선거관리위원장은 법원장이고 지원장이고 지원장을 보면 법원 무슨 단체가 많은데 거기서 추천받아가지고 선관위원을 한다. 그래서 선관위원 하면서 굉장히 정파적이었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현실하고 안 맞다. 아들이라 하면 아들도 뭐 30몇 살 넘었을 때는 이거는 아버지하고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예. 재밌는 대목은 이게 지난번 청와대에 들어가는 인사도 우리가 한간에서는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이 다 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 거라는 저는 오히려 그 느낌을 받았어요. 당시 장제원 실장이 다 했는 모양이다. 흔히 하는 윤핵관 중에 핵관이라는 권성동 의원조차도 장제원 비서할 때 부탁해서 했다 하니 그 압력인지 뭐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장제원 실장이 다 한 모양이다. 오히려 제 눈엔 그게 더 크게 보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봅시다. 어저께가 권성동 원내대표 취임 100일이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아버지가 선거관리위원인 건 맞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랑 아들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기남 교수 다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본질은 다르죠. 문제를 해명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인 것인데 아니 그것도 윤핵관의 핵심으로 돼 있지. 또 집권당의 핵심 실세가 결국은 자신이
특정 인사를 꽂아넣기를 한 겁니다. 아까 뭐 우리 신성보 의원께서 선관 아들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꽂아넣기를 했다는 것이 저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는 또 뭐냐? 결국 뭐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면 채용하고 대통령 친인척 채용하고 인사비서관 부인은 나토 순방 가는데 동행하고 극우 유튜버 누나를 또 대통령실 채용했다가 또 그만두고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다 연결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또 더 큰 문제라는 게 뭐냐면 권성동 의원 아까 뭐 솔직한 건지 순진한 건지 정말 솔직하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잖아요. 그럼 인사 문제라는 게 순도 100%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능력 위주로 다 100% 하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태도인데 결국 지금 대통령실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오만하고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열받는 겁니다. 그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문제는 공사 구분이 잘 안 돼요. 앞서 우리 그 정기남 위원께서 계속 거론해 주신 사례들도 그렇고 또 김건희 여사 팬클럽 논란, 지인 뭐 사적 수행 논란 이런 걸로 봤을 때 엄격한 공사 구분을 그 어느 곳보다 해야 될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게다가 이걸 뭐 알뜰하다 그래야 될지 너절하다 그래야 될지 무슨 구급 행정요원까지 다들 이렇게 지인들 밀어넣기 해가지고 뭔가 이 채용이나 인사 관련된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한심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권성동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과거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크게 겪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청와대 채용 관련해서 내가 밀어넣었다. 심지어는 압력을 행사했다. 마치 무슨 뭐 자랑이라도 하시. 그런데 7급 안 주고 9급 주더라. 최저임금 가지고 어떻게 강릉 촌놈이 사냐. 최저임금 가지고 사는 다른 촌놈들 생각을 이렇게 해보셨다면 권성동 의원이 그동안에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한사코 이렇게 인색한 분들이 이 지인 논란 관련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강릉이시죠? 네. 강릉 촌놈 뭐 촌놈이죠. 네, 강릉 분들이 들으시면 강릉이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아닙니다. 원주가 가장 많고요. 원주가 그다음에 많고. 춘천, 그다음에 강릉입니다. 혹시 강릉이시니까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우모 씨 네. 선거관리위원 좀 아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아. 모르고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를 2년 반을 했는데 청와대는 사실 공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공개 채용은 안 하죠. 대부분 이제 그런 공개 채용 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캠프에 있는 인사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들어가고 거기 전문성, 그다음에 충성도, 능력 이런 거 등등을 이제 인정받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에서도 추천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사실 각계에서도 추천도 하고 또 이른바 이게 늘공이라고 그러죠. 늘 공무원들은 부처에서 에이스들만 골라서 300수씩 이렇게 보내서 선택받게 하고 근데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공채로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저는 장제원 의원의 말에 그 함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채용에 압력을 넣은 것처럼 받아라. 못 받겠다. 뭐 이런 식의 것으로 비춰지는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9급이든 5급이든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사실 일인데 이 자체를 뭐 사적 감정으로 쉽게 처리하는 듯한 이렇게 국민에게 보여지는 이 언행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9급 공무원이라서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9급 공무원하고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하고 급여는 거의 비슷할지 그렇죠. 몰라도 네. 느끼는 건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청와대가 구조가 1급이 비서관이고 2급이 이제 선임행정관이고 3급부터 5급까지가 행정관이고 6급부터 9급까지가 행정요원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또 청와대에도 인턴이 있습니다. 일반 상급 행정관이 합참의장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못 만나잖아요. 딴 데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 청와대 가서 4급을 과장이라 부르고 3급을 국장이라 불러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이제 관행적으로 존칭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영향력 이상을 행사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비서관이 1급이라고 해서 정말 1급들만 만나고 다닐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중한 것들 대통령실에 갖고 있는 상징성과 그런 일에 대한 그런 무거움을 좀 인식을 했었던 발언이 있어야 했었다. 저는 그게 아쉽습니다. 근데 신성보 의원 참 궁금한 게 말이죠. 되게 이렇게 인사청탁 같은 것은 좀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아주 잘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의아해요. 그래서 장재현 의원이 딱 끄는 거 아니에요. 딱 끄는 거. 아이, 형님 압력이라뇨. 내가 압력받고 뭐 지금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했다니까 이제 둘이가 브라더 형 동생이 아니라 동급이 된 거예요. 그게 제 눈에 그래 보이고 저는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이게 뭐 잘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지만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대통령 선거전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소수 캠프로 출발해. 캠프는 어떻게 되죠? 윤석열 총장 그만두고 났을 때 지인들이나 믿을 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캠프가 구성됐을 거다. 후보가 되고 나서는 당에서 합류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는 말했지만 임명직 공무원들, 정부 부처 파견한 에이스들이 있고 별정지, 우리가 말하는 이게 뭐 특채죠, 특채하는 건데 정치 현실이란 그렇다. 캠프 시절에 제가 보기에는 다 저도 들었습니다만 자기 돈 내고 밥 사 먹고 배 쫄쫄 굶어가면서 해요. 왜 그러냐? 정치자금법으로 못 주게 돼 있고 돈이 이렇게 뭘 바랍니까? 자리를 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 그래서 차지하는 사람은 대통령 끝나고 차지하는 사람은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 차지 못한 사람들은 여의도에 정치 건달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란 말이 이게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정치 현실을. 그래서 다들 왜 원칙에 따라서 안 하느냐, 뭐 왜 인적 요소가 그렇게 많이 가미됐냐고 이야기하지만 정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말을 못할 뿐이다. 저는 사실 말을 못해요. 대충 짐작을 하지만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댈 수는 저는 현실 아는 사람으로서 도덕적 잣대를 안 갖다 댈 겁니다. 박원석 의원. 네. 대체로 보면 인사를 이렇게 좀 부탁한 청탁한 쪽에서는 이게 압력이 아니고 청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청탁을 받은 쪽에서는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압력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체로 있는 경우지. 이건 지금 거꾸로 됐어요. 권성동 의원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대놓고 본인이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오히려 장제원 의원이 난 압력받은 적 없다. 이게 이상한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물론 이제 청와대의 공채는 없죠.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은 다 사적 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해도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캠프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기준일 수 있죠. 캠프에 그분만 들어갔나요? 11월 달에 캠프에 들어가서 뭐 활동을 했고 지난번에 외가 육촌 조카 나왔을 때도 함께 고생했던 동지다.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캠프에 가서 오랫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레코드가 없어요. 정당에서 활동했다는 레코드, 뭐 정치 영역에서 활동했다는 레코드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삼촌이라고 불렀다면서요. 이 우모 씨의 아들이. 그런 인연으로 전부 들어간 겁니다.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 김건희 여사가 편하다는 이유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적 채용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과 그런 기록이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정무적으로 하는 인사에 뭐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지난 정부 때는 안 그랬냐. 공채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블루님 몇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웬만해야지요. 뭐 이렇게 했는데 소개가 좀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하는 짓을 보면 한심을 떠나 두심이다. 이런 얘기 하시고요. 홍주연님 그 나이에 시험도 안 보고 껑충 뛰어서 9급 우리 청년들은 잠을 못 자고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러고도 큰 소리를 치는 권성동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 갖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패널들보다 더 훌륭한 우리 정치자들 애청자들께서 글 보내주셨습니다. 아스팔트 마도로스 아이디 쓰시는 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은 바다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쉰답니다. 7월 셋째 주 월요일을 바다의 날로. 그렇죠. 해양국가니까 섬나라니까. 그래서 그날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쉰대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덕택에 또 한 가지 더 알게 됐고요. 여기에서 조금 이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여당 내부 권력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이게 이제 힘겨루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은데 둘이 밥 먹고 나와서 뭐 우리 뭐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만
관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인사 압력과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집권여당 대표는 막중한 자리인데 말씀이 너무 거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최수영 네. 컨설턴트 이거는 한 방 먹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저 말하자면은 압력 선을 긋겠다는 이야기고 사실 지난번 회동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의리 변함없다. 우리는 형 동생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그거는 이제 퍼포먼스에 가깝다는 그런 신호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집권 여당의 그 원톱인 분과 장제원 의원이 서로 이제 밥 먹고 국정 철학에 대한 이런 이야기 혹은 뭐 새로운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의리 변함없습니다. 이런 신호를 갖고 과연 국민들이 정말 이것이 참다운 보수인지 동의해 줄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말 여당을 바치는 정치적인 힘이 돼야 되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서 동의하고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나경원 전 의원은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고약한 프레임이다. 이걸 사적 채용 프레임으로 씌우는 게 정말 놀랍다 해도 너무한다. 하태경 의원도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는데 사적 채용은 내 사비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권도 한번 같이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기랑 교수, 나경원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결국은 국민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정서에 기름을 붓는 저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적 채용이냐 아니냐의 논란도 물론 뭐 엄격하게 구분해서 아까 신상부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특채로 다 뽑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2002년도입니다만은 노사모 출신들이 청와대 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요. 다 청와대 근무를 희망하는 거예요. 제가 32명의 인원이었습니다. 당에 와 있던 사람들이. 자, 단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당선자 비서실장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캠프에 와서 당에 와서 고생한 노사모 출신들을 천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정치권에서 또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든지 물론 뭐 노무현 정권이 예만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 다양한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당에서 고생한 사람들 또 사적으로 선거운동 때 캠프에 도와준 사람들 다 필요하면 써야지요. 자, 그러나 늘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대응이라는 거예요. 보면 지금 얘기하는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는 식이라든지 또 늘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태도와 메시지가 결국은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 그 결과 대통령 지지도는 계속 나락 없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벌써 지난주에도 4% 이상 하락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26%가 인사 문제예요. 그다음에 인사 실패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요. 60%가 인사 실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하태경, 나경원 이런 의원들이 하는 발언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나경원 전 의원 요즘에 이런저런 입장들을 좀 내고 그러는데 뭐 정치 재개 뭐 좀 신호탄 혹은 의혹 이런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 출마 생각이 있는 걸까요? 뭐 대표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여성이구에서 앞으로 뭐 어떤 부처의 변동에 따라서 입각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은 또 사실은 보수의 자산으로서 또 여러 가지 평가를 좋게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 재개의 어떤 그런 시그널들을 좀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상범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민 북송, 인사 문제 이거 두 개 국정조사 하자 그렇게 하는데 국정조사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게 우상호 위원장이 차라리 하나만 딱 집중해서 했으면 여당 국민의힘의 반박이 궁색해질 수가 있겠는데 인사 문제가 있지 그런 것은 과욕을 좀 부린 거다. 그래서 그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이 대목 그러니까. 저 그든 말씀드리지만 이게 서해에서 있었던 공무원의 피격 사건하고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은 좀 다르다. 하나는 정책 판단에 대한 가부 내지는 찬반의 여지가 있는 부분, 하나는 사실은 뭐랄까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섞어서 이 정부가 먼저 너무 공세적으로 나온 것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좀 많아서 정치적 판단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봐요.
예,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들이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크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리얼미터가 11일부터 15일까지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국정수행평가 조사한 것 봤더니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3.4, 못하고 있다가 63.3이에요. 전주 조사와 비교하면 부정평가가 6.3%포인트나 올라갔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글도 지금 이럴 때냐 이런 지적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뭐 정부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백운계 시사 1번지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예. 장성철 교수 있을 땐 두고두고 해주는데 좀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러면 고맙습니다. 인순최 쓰시는 분 정미소입니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도 마다 않고 출석합니다. 격조 높은 사회 전반에 관한 토론과 설전이 저 같은 시골 촌부에게는 눈과 귀가 열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공논 NONE 쓰시는 분입니다. 요즘 고공행진 물가에 군대가 있는 아들에 감사합니다. 제대하면 취업이 걱정이네요. 평범한 부모 만난 게 미안하네요. 고작 구급도 못 해주니까요. 아이고, 구급 공무원 뭐 부모들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그 노량진에 가면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 나옵니까? 지금 그래서 노량진에서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안개처럼 지금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박성진님, 백운기 앵커 말씀에 반대합니다. 어잉? 일본의 공휴일을 우리나라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일본에서까지 참여해 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 휴일이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해서 그런 거지. 일본 공휴일 우리 알아라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아시면서 그러시는 거죠. 네, 어떤 의견이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되신 분 저희가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또 강릉 올림픽 하키센터에서 펼쳐지는 최첨단 미디어 아트 아이스쇼 관람 티켓 보내드릴 텐데요. 더보기란에 보면 이메일 그 주소 보낼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치킨 쿠폰 받을래? 아니 나는 아이스쇼 볼래?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왔다 이런 분들 계신데요. 다 갑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네 분 힘찬 한 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주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상당히 뜨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폭염만큼 뜨거운 한 주인데요.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출마 선언 어제 했죠. 그것도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짧았습니다. 내일은 이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 1번지 다시 열겠습니다.